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손락TV의 꽁시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짜임할 집회가 있어서 늦은 시간에 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방송 전에 지금 아마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하도 부정선거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부정선거 지금 확실한 단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단서 많습니다. 빼박전거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다 될 수 있겠지만 흔히 말로 성관이가 원형 복원용지라고 거짓말했던 전 세계 어디에도 원형 복원용지는 없습니다. 접었던 종이가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그거는 노벨 종이상을 받을 만큼 그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표본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저번 수도 없이 보였어요. 이거 부정선거 나올 때마다 보통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한 번 또는 두 번을 적게 되면 왼쪽이 정상적인 투표용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확연한 차이죠. 왼쪽에는 은행에서 마치 신건 다발로 나오듯이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투표 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투표를 마친 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표용지가 손때가 묻거나 접었기 때문에 좌측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4.10 총선도 틀어보면 아마 이런 게 다반사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거만큼은 명백한 유권해석을 받아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다른 거 다 수석들이나 선관위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이나 기무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다 불러놓고 왜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도 투표가 끝나면 저 왼쪽처럼 저렇게 접혀 있어야 정상일 텐데 왜 오른쪽처럼 이렇게 바닥바닥한 신건이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올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릴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저걸 보고 무엇이라고 답변하는지 그걸 들어보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부정선거 진실규명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빨리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저래 폭격하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신권 투표지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얘는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저런 신권처럼 생긴 투표용지가 투표가 끝난 뒤에 저렇게 무대기로 나올 수가 있냐고요. 또 보세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예 손때도 안 타고 어디서 딱 재단에서 와서 묶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이 보십시오. 예리하게 자르지 못하고 위에 쪽에 보면 덩순덩순 기계로 막 잘라가지고 온 듯한 이런 느낌들. 그뿐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투표를 만진 투표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나 부정선거에 대한 지시를 안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땅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이거 외에 수많은 빼박 증거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아직 명확한 유권 해석은 내리지 않았어. 선관위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원형 복원용지는 없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지시를 내려서 원인을 확인해서 보고하라. 이걸 왜 못하시나 이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 이 정도 우리가 제시해주면 이것도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면 그 입맛에 맞는 반찬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밥을 떠나서 입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꼭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원인은 뭐고
이게 사실 원형 보건용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같은 투표용지인데 투표가 끝나면 반드시 왼쪽처럼 저렇게 100장이면 100장, 뭐 50장, 50장 저렇게 차곡차곡 간주어 있어야 되는데 왜 오른쪽처럼 이런 투표용지들이 나오는지를 꼭 윤석열 대통령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상TV, 손상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전세계 어디도 없는 이런 투표용지가 투표 후에 대거 발견됐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약간 한 2가지 정도의 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다소 서정적일 수 있고 사실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공격적이고 하나는 약간 서정적인데 여러분 귀 쫑긋해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간첩 없다 했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재판이 붙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고영주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또 윤석열을 보고 간첩이라고 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이겼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고발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간첩이 바글바글 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간첩을 보고도 못 잡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써본거리니까 여러분 짧아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은 일단 누나를 소금물에 씻고 이거를 보라.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간첩은 못 잡게 해방을 놓았는지 또 똑똑히 보라. 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한심을 넘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 부러울 게 없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11월부터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통해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간첩 혐의자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업무를 경찰에 이관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국정원법은 2020년 12월 13일 통과됐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잡을 수 있는 간첩들을 못 잡게 됐으니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정 국정원법의 입법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지자면 이 법은 개정안 발의 때도 문제가 됐지만 오랫동안 간첩 수사를 담당해온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묵시적 청탁이나 저를 구속시킬 때 적용한 암묵적 동조관계를 대비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이 법안에 찬성한 모두는 구속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이 짓을 했으니 모조리 구속시키지 않으려면 대공수사권을 본래대로 돌려놓아야죠. 만약 민주당이 국정원이 북한 연계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뭉갠다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잡을 수 있는 간첩들을 못 잡게 한 죄를 민주당에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여적죄, 이적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간첩은 빠른 시간 내 소통해야 하는데 법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당장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국정원법을 폐지하든지 빠른 시간에 간첩을 잡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간첩을 보고도 안 잡는 것도 문제지만 못 잡게 하는 것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말로만 잡을 게 아니라 이놈들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간첩이요. 간첩을 보고 못 잡는 나라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살짝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간첩을 보기를 옆집 아저씨 보듯이 하는데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자, 다음 글로 넘어가기 전에 이 2016년에 제가 강화문 광장에서 사회를 볼 때 아유 그때 보니까 싱싱해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다음 것이 잠깐의 회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회상해보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질렀던 10년 전의 모습. 야, 그때만 해도 싱싱했어요. 지금 보세요. 바깥에 다니면서 온통 얼굴이 타서 빨간죽죽 검은죽죽 맛이 갔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도 목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잠깐의 회상.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지극히 단순한 말도 있던데 난 뭐가 안타까워 10년째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고 있는가. 내가 하지 않아도 애국할 사람 많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난 왜 긴긴 밤 온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파란 새싹이 모진 땅을 뚫고 나오려 몸부림치던 봄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려 바다로 강으로 떠나던 여름날에도 단풍 오색 찬란한 산꼭대기에서 외치는 야호 소리가 메아리치던 가을에도 세상 더러움을 밤새 내린 은빛 눈이 덮어주었던 겨울에도 난 무슨 운명을 타고났기에 아스팔트 위에 광장을 못 벗어나는 것인가. 그 흔한 주말, 그 흔한 연휴, 그 흔한 휴가, 그 흔한 휴식을 잊고 산 인생까지도 되돌아볼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세월. 인생은 나보다 먼저 저만치가 있고 세월은 나 몰라라 속절없이 가고 있는데 애국의 늪에 빠진 이 몸은 단 한 발도 가지 못했네. 시계를 거꾸로 걸어봐도 달력을 일월로 돌려보아도 가슴은 여전히 뜨겁고 천만 국민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마르지 않는구나. 목이 터져라 불렀던 대한민국의 외침은 하늘 끝에 닿았고 새벽 버스 달려온 길은 지구 몇 바퀴는 돌았을 것인데 당신은 여전히 말이 없구나. 육신은 지쳐 쓰러질 듯 히치거리고 피고는 어깨를 밟고 서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 난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오늘 또 강화문으로 발길을 옮기는가. 여전히 내 뒷전에서 손 흔들어주는 아내 보기가 미안할 뿐이로다. 어쩌겠는가. 남이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해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자, 어떤 데는 아무리 우리 인간인데 우리 죄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보면서 내가 왜 강화문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만해야 될런가. 이러다 내가 내 지풀에 화가 나서 지쳐 쓰러지지는 않겠는가. 온갖 별 생각을 다 해봤을 때 아마 이거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운명처럼 타고난 그 큰 목소리 때문에 저를 그리워하고 저와 함께 소리 지르고 싶어하는 애국 국민들이 많기에 저는 강화문을 떠나지 못하고
애국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저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을 치워 없앨 때까지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의 진노든 아니면 우파 전체가 한국을 탈퇴하든 아니면 좌파 전체가 핵가닥 가버리든지 이제 그 결단의 순간이 우리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해서 반드시 이깁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나도 모르겠어. 정신없이 쓴 글들을 우리 우파 단톡방이나 지인들에 보냈더니 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 말씀에 충족하고자 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목이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땡이가 부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과연 국회의 존재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스며 있을 겁니다. 자, 늦은 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